내 몸가짐을 보면 내 인생이 보인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선 그대의 모습이 오늘 하루를 결정하고 그 하루가 쌓여 일생이 된다. 옷깃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이가 어찌 큰일을 바로 세우겠는가. 젊을 때는 내면만 가꾸면 된다고 생각한다. 마음만 바르면 충분하다고, 겉모습은 중요치 않다고 스스로를 속인다. 그러나 나이 들어보라. 흐트러진 옷매무새, 거친 말투, 굽은 어깨에서 풍기는 것은 삶의 태만함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다. 마음이 바르다면 그 바름이 어찌 몸 밖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안과 밖은 하나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 들면 편하게 살아야지 무슨 꾸밈이 필요한가라고. 어리석은 소리다. 편함과 게으름을 혼동하지 마라. 진정한 편안함은 자기 관리에서 오는 것이지 방종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머리를 빗지 않고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서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상실이다. 다산이 유배지에서도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책상을 정돈한 까닭을 아는가.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함이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나이 들수록 외모와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것이다. 그대여, 오늘 아침 거울을 보았는가? 그 안에 비친 사람이 그대가 되고 싶었던 어른의 모습인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바꾸어야 한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마음만 바르면 된다고, 겉모습은 부차적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는 안과 밖을 분리해서 보는 어리석음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이 흐트러지고, 몸이 흐트러지면 다시 마음이 흔들린다. 이것이 순환의 이치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도 빗지 않고 옷도 대충 걸치고 세수도 건성으로 하는 사람을 보라. 그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작은 일에 성의가 없는 이가 큰 일에 정성을 기울일 리 없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이가 어찌 가정을 돌보고 일을 돌보겠는가. 다사는 유배지 강진에서도 매일 새벽 일어나 의관을 바로하고 책상을 정돈했다.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말이다. 왜 그랬겠는가?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몸가짐을 바로하는 순간 마음의 중심이 서고 그 중심이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어떤 이들은 바빠서, 피곤해서, 나이 들어서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다. 아침에 10분만 더 투자하면 온종일 달라진다. 깨끗하게 면도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구두를 닦는 그 10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꾼다. 몸가짐이 흐트러진 사람은 말도 흐트러진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말에 무게가 없다.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 어찌 무게를 가질 수 있겠는가? 반대로 단정한 사람은 말도 단정하다.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함이 있고 무게가 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의 일치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젊을 때는 다소 흐트러져도 활기로 덮을 수 있다. 그러나 중년 이후는 다르다. 흐트러짐이 그대로 노쇠함으로, 나약함으로 비친다. 같은 60대라도 자세가 바른 사람과 굽은 사람, 옷매무새가 단정한 사람과 흐트러진 사람은 10년 이상 차이가 나 보인다. 이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 문제다. 매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그날을 결정한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가, 아니면 세수부터 하는가. 잠옷 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아니면 제대로 옷을 갈아입는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인격이 된다. 자, 오늘부터라도 바꾸라. 아침에 5분만 더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서라. 머리를 빗고
옷을 바로 입고 허리를 펴라. 그 순간 그대의 마음에도 중심이 설 것이다. 몸가짐이 바로 서면 마음가짐도 바로 선다. 이것이 자기 수양의 시작이다. 기억하라. 내 옷깃을 매만지는 그 손길이 곧 내 인생을 매만지는 손길이다. 단추 하나를 채우는 정성이 곧 삶을 대하는 정성이다. 작은 것에 정성이 없는 이에게 큰 것을 맡길 수 없다. 오늘부터 내 몸가짐을 점검하라.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세상에는 나이만 먹은 사람이 많다. 60평생을 살았어도 책임은 지지 않고 본보기는 되지 못하고 배려는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말이다. 나이는 저절로 먹는 것이지만 어른은 스스로 되는 것이다. 이 차이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다. 다사는 말했다.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고. 20살에도 집안을 책임지고 부모를 봉양하며 동생들을 이끄는 이가 있고 60이 되어도 자식에게 의지하고 사회의 짐이 되는 이가 있다. 누가 진정한 어른인가? 나이가 아니라 역할이 사람을 정의한다. 나이 들수록 외모와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이 곧 역할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단정한 옷차림, 바른 자세, 신중한 말투는 나는 내 역할을 알고 있다는 선언이다. 반대로 흐트러진 모습은 나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가정에서의 역할을 생각해보라.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형제로서 그대는 어떤 모습인가? 자식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있는가? 배우자와 대화할 때 귀찮다는 듯 건성으로 대답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나이만 먹었을 뿐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선배로서, 상사로서, 동료로서 그대의 모습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가? 업무 시간에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나이든 어른이 아니라 그저 늙은 사람일 뿐이다. 역할을 안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안다는 뜻이다. 집안의 기둥으로서, 조직의 중심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마음속으로만 나는 어른이다라고 생각한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태도로, 외모로 보여주어야 한다. 어떤 이는 묻는다. 형식에 얽매이는 것 아닌가라고. 아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다. 리더가 회의에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나타난다면 누가 그를 따르겠는가? 부모가 자식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만 보인다면 누가 그를 존경하겠는가? 외모와 태도는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위한 것이다. 신뢰는 작은 일관성에서 온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매일 절제된 언행을 보이는 것. 이런 일관성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반대로 들쭉날쭉한 모습은 불안감을 준다. 다산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선비는 가난해도 의관을 정제해야 하고 유배를 가도 예법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신분이 아니라 역할이 사람을 정의한다. 그대여, 오늘 거울을 보며 물어라. 나는 내 역할에 걸맞은 모습인가라고. 자식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모습인가? 후배에게 귀감이 될 만한 태도인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바꾸라. 나이는 저절로 먹지만 어른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역할을 아는 사람은 품위를 지킨다. 품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면도하고 옷을 다려 입고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어른다움을 만든다. 나이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역할로는 아직 어른이 아닌 이들이 너무 많다. 그대는 어떠한가? 품위를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식쯤으로 여긴다. 그러나 진정한 품위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욱 빛난다. 품위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다. 다사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남도 다스릴 수 없다고 했다. 자기 훈육,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고, 귀찮아도 옷을 바르게 입고, 피곤해도 예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자기와의 싸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위를 잃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다. 귀찮다. 피곤하다. 나이 들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품위를 깎아먹는다. 오늘 하루쯤, 이번 한 번쯤 나이 들었으니까. 이런 예외를 허용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다. 자기 훈육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침대를 정리하는 것, 식사 후 설거지를 바로 하는 것, 벗은 옷을 제자리에 두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서 큰 품위가 된다.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에 성실할 수 없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훈육이 더욱 중요하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 조금 흐트러져도 에너지로 만회할 수 있다. 그러나 중년 이후는 다르다. 한 번 무너진 습관을 다시 세우는 것이 몇 배로 어렵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한다. 품위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5년, 10년 후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60대에도 허리가 곧고 옷이 단정한 사람이 있고 50대인데도 어깨가 굽고 몸가짐이 흐트러진 사람이 있다. 이 차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인 결과다. 자기 훈육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예외를 두지 마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같은 변명을 허용하지 마라. 예외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된다. 둘째, 작은 것부터 지켜라.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을 매일 지켜라. 셋째, 과정을 즐겨라.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간다. 단정한 옷을 입는 즐거움, 깨끗한 공간의 편안함을 느껴라. 다산의 삶을 보라. 유배지에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독서하고 저술하고 제자를 가르쳤다. 환경이 열악해도 자기 규율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외부 환경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 않았다. 게으름은 교묘하다. 나이 들었으니 편하게 살자.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속지 마라. 진정한 편안함은 자기 관리로부터 온다. 흐트러진 채로는 결코 편안할 수 없다. 마음 한구석에 늘 불편함이 남는다. 품위는 벌이다.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엄격한 규율이다. 그러나 이 벌은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준다. 규율이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긴다. 그 중심이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오늘부터 작은 자기 훈육을 시작하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아침 식사 후 거울 보며 옷 매무새 확인하기, 저녁에 내일 입을 옷 준비하기. 이런 작은 습관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삶이 달라진다. 기억하라. 품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나만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게으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날, 그대는 진정한 품위를 얻게 될 것이다. 깨끗한 옷과 정돈된 공간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정신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집안이 어지러운 사람의 머릿속도 어지럽고 옷차림이 지저분한 사람의 생각도 정돈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다. 다사는 화려함을 경계했다. 사치와 허영을 멀리했다. 그러나 검소함과 지저분함을 혼동하지 않았다. 비록 베옷을 입어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누더기를 걸쳐도 정갈하게 기워 입었다. 가난이 더러움의 핑계가 될 수 없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다산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다. 그럼에도 옷차림이 흐트러지고 생활이 지저분한 이들이 많다. 이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정신의 나태함 때문이다.
물질적 여유가 있어도 정신이 가난하면 삶은 어지러워진다. 단정함의 시작은 청결이다. 매일 목욕하고 옷을 빨고 손톱을 깎고 머리를 빗는 것. 이런 기본적인 위생이 모든 단정함의 토대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몸이 청결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청결은 자기 존중의 첫걸음이다. 옷을 고르는 기준도 중요하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옷, 깨끗한 옷, 단정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다. 구겨진 셔츠보다는 다린 면 티셔츠가 낫고 화려한 명품보다는 깔끔한 기본 옷이 낫다. 옷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 표현의 수단이다. 나이 들수록 옷 선택이 더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트렌디한 옷을 입어도 어울린다. 그러나 중년 이후는 다르다. 자신의 체형과 나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무리하게 젊은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도 지나치게 늙은이 옷을 입는 것도 모두 부적절하다. 자기 나이를 받아들이되 존중하는 옷차림이 필요하다. 색깔도 신중히 선택하라. 너무 어두운 색만 고집하면 우울해 보이고 너무 밝은 색은 가벼워 보인다. 자신의 피부색과 체형에 맞는 색을 찾아라. 그리고 한두 가지 색을 중심으로 옷장을 구성하라. 옷이 많을 필요는 없다. 조화롭게 입을 수 있는 몇 벌이면 충분하다. 신발도 중요하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신발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신발은 그 사람의 디테일을 보여준다. 매일 닦을 필요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깨끗한 신발은 삶에 대한 성실함을 드러낸다. 집안 정돈도 마찬가지다. 침실, 거실, 주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도 어지러워진다.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만 들여도 하루가 달라진다. 잠들기 전 거실을 정돈하는 습관은 다음 날을 위한 준비다. 정돈된 공간은 정돈된 마음을 만든다. 다사는 책상을 정돈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썼다. 붓, 먹, 종이가 제자리에 있어야 글이 나온다고 했다. 어지러운 책상에서는 어지러운 생각만 나온다. 공간의 질서가 사고의 질서를 만든다. 단정함은 습관이다. 한 번에 완벽해질 수 없다. 매일 조금씩 개선해 나가라. 오늘은 신발을 닦고, 내일은 옷장을 정리하고, 모레는 책상을 정돈하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단정한 삶이 된다. 기억하라. 단정함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신을 위한 것이다. 정돈된 외모와 공간은 정돈된 마음을 만든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단정함을 점검하라.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은 거창한 변화를 꿈꾼다. 인생을 바꿀 큰 결심, 획기적인 전환점을 기다린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온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서 인격을 만들고 운명을 결정한다. 다사는 작은 버릇이 쌓여 큰 품성을 만든다고 했다. 단추 하나를 어떻게 채우는가, 문을 어떻게 닫는가,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정신이 담겨 있다. 큰 일에만 정성을 기울이고 작은 일은 소홀히 하는 이는 결국 큰 일도 해내지 못한다. 아침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하루가 보인다. 알람을 끄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과 세수부터 하는 사람의 하루는 다를 수밖에 없다. 침대를 정리하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대로 나오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다르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식사 습관도 중요하다. 급하게 먹는가,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가, 텔레비전을 보며 먹는가, 식사에 집중하는가, 식사 후 설거지를 바로 하는가, 방치하는가. 이 모든 것이 습관이고 습관이 곧 그 사람이다. 말하는 습관을 점검하라.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남의 험담을 즐기는가, 칭찬을 하는가, 목소리 톤은 어떠한가. 말투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거친 말투는 거친 마음에서 나온다.
걷는 습관도 보라. 등을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고 걷는가?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가? 걸음걸이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은 바른 마음을 만든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시간을 대하는 습관이 특히 중요하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가? 계획한 일을 실행하는가? 미루는 습관이 있는가? 시간 관리는 자기 관리의 핵심이다.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삶을 함부로 사는 사람이다. 돈을 쓰는 습관도 그 사람을 드러낸다. 충동적으로 쓰는가? 계획적으로 쓰는가? 과시하기 위해 쓰는가? 필요에 따라 쓰는가? 검소함은 미덕이지만 인색함은 악덕이다. 돈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태도와 같다. 관계에서의 습관도 중요하다. 감사 인사를 하는가? 사과를 할 줄 아는가? 경청하는가?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가? 인간관계의 질은 이런 작은 습관들로 결정된다. 큰 선물보다 작은 관심이 관계를 유지한다. 다산의 삶에서 배워라. 그는 매일 새벽 일어나 글을 읽고 쓰는 것을 평생 습관으로 삼았다. 환경이 바뀌어도 나이가 들어도 이 습관을 지켰다. 그 습관이 500여 권의 저수를 만들었고 조선 최고의 실학자를 만들었다.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한 번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매일 아침 침대 정리하기 같은 단순한 목표 하나만 정하라. 그것을 21일간 반복하라. 습관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또 하나를 추가하라. 습관 형성에는 환경이 중요하다. 아침에 물을 마시고 싶다면 침대 옆에 물을 놓아두라. 독서를 하고 싶다면 책을 잘 보이는 곳에 두라.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들라. 기록도 도움이 된다. 습관 달력을 만들어 매일 체크하라. 연속된 체크 표시가 동기부여가 된다. 한두 번 놓쳐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꾸준함을 추구하라. 기억하라.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큰 인격을 만든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정하라. 그리고 실행하라.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이 들면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잃는다. 유행을 따라가려다 우스꽝스러워지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해진다. 둘 다 자기 상실이다. 진정한 멋은 자기다움을 지키는 데 있다. 다산은 마음의 바탕이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꾸밈은 거짓을 만들지만 자기다움은 진실을 드러낸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에 맞게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년의 외모는 젊음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젊음에는 없는 깊이와 품격을 드러내야 한다. 주름은 삶의 이력서다. 숨길 것이 아니라 당당히 보여주되 그 속에 담긴 정신만큼은 단정해야 한다. 늙은 얼굴도 정갈하게 가꾸면 존경받을 수 있다. 자기 스타일을 찾아라. 모두가 입는 옷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라. 유행을 쫓지 말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고집하라. 나이 들수록 옷은 단순해져야 한다. 화려함보다 간결함이, 복잡함보다 절제가 더 멋있다. 색깔도 자기 색을 찾아라. 피부톤과 체형에 맞는 색이 있다. 무조건 검은색만 고집하지 마라. 중년에도 밝은 색을 입을 수 있다. 단, 톤과 채도를 조절하라. 현란한 색보다는 차분한 색이, 강한 대비보다는 조화로운 배색이 품격 있다. 헤어스타일도 중요하다. 나이에 맞지 않는 젊은 스타일을 고집하지 마라. 그렇다고 관리를 포기하지도 마라.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가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유지하라. 흰머리가 있다면 염색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깔끔함이다. 체형 관리도 자기다움의 일부다. 젊었을 때처럼
운동선수 몸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건강은 유지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 절제된 식사, 충분한 수면. 이것이 나이 들어서도 품위를 유지하는 기본이다. 표정 관리를 배워라. 나이 들수록 표정이 굳어진다. 불편한 표정, 무표정, 화난 표정이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식적으로라도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하라.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하라. 표정은 습관이다. 목소리도 자기다움의 중요한 요소다. 나이 들면 목소리가 거칠어지거나 작아진다.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관리하라. 크고 명확하게 말하되 부드럽게 말하라. 목소리 톤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아침에 차 한 잔 마시기, 저녁 산책하기, 주말 독서하기. 이런 자기만의 시간과 습관이 자기다움을 만든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루틴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기 존중이다. 취미를 가져라.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림이든 음악이든 글쓰기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다산을 보라. 유배지에서도 자기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환경이 바뀌어도 자기다움을 잃지 않았다. 선비로서의 정체성, 학자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지켰다. 그것이 진정한 멋이다. 자기다움은 고집이 아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다. 자기 본질을 지키되 형식은 변화시키는 것이다.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 표현 방식은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기억하라. 중년의 진정한 멋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나온다. 남을 따라 하지 마라. 자기를 찾아라. 자기 색깔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라. 그것이 나이 들어 빛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몸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의무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찌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위생과 절제는 자기 관리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수양이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세수하고 빗질하고 의관을 정제했다. 물이 귀한 곳에서도 청결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존중의 표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 매일의 위생 습관을 점검하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는가? 이를 닦고 면도하는가? 손톱과 발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모든 단정함의 토대다. 청결하지 않은 몸에서는 품위가 나올 수 없다. 목욕은 단순한 청결을 넘어 자기 성찰의 시간이다. 물로 몸을 씻으면서 마음의 때도 함께 씻어내라.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준비하는 의식처럼 목욕하라. 급하게 하지 말고 정성껏 하라. 옷의 청결도 중요하다. 비싼 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 때 묻은 옷,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품위를 논할 수 없다. 옷은 자주 빨고 제대로 말리고 깔끔하게 보관하라. 특히 나이 들수록 채취 관리가 중요하다. 중년 이후 몸에서 나는 냄새는 자신은 모르지만 남들은 안다. 규칙적인 목욕, 깨끗한 옷, 적절한 향수 사용. 이런 것들이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절제도 위생만큼 중요하다. 술, 담배, 음식을 절제하라. 젊을 때는 과해도 회복이 되지만 나이 들면 그대로 몸에 쌓인다. 배가 나오고 얼굴이 붓고 피부가 거칠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절제 없는 삶의 결과다. 특히 음식 절제는 모든 절제의 시작이다.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마라. 80%만 채워라. 단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여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다.
수면 관리도 절제의 일부다. 너무 많이 자지도, 너무 적게 자지도 마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라.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끊어라. 좋은 수면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매일 3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하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굳어진다. 운동은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자세를 바르게 하라. 구부정한 자세는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앉을 때도 설 때도 걸을 때도 허리를 펴라. 바른 자세는 바른 정신을 만든다. 하루에 여러 번 자세를 의식적으로 점검하라.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라. 나이 들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몸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스트레스 관리도 위생의 일부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몸으로 나타난다. 명상, 호흡, 산책 등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져라. 화를 쌓아두지 마라. 적절히 표현하고 풀어내라. 다산의 건강 관리를 배워라. 그는 규칙적인 생활, 절제된 식사, 매일의 산책으로 70세가 넘도록 건강을 유지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기본을 철저히 지켰을 뿐이다. 기억하라. 위생과 절제는 몸으로 하는 공부다. 책을 읽고 명상하는 것만이 수양이 아니다. 매일 몸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진정한 수양이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차이가 모든 차이를 만든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고 함부로 대접받지도 않는다. 다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자기 마음의 거울이라 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한다. 반대로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타인도 함부로 대한다. 모든 관계의 질은 자기 관계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 에너지, 몸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해로운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멀리하는 것이다. 외모 관리도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차피 늙었는데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이런 생각은 자기 폭이다. 자신이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은가. 말을 가려서 하는 것도 자기 존중이다. 함부로 말하면 자신의 품격이 떨어진다. 욕설, 험담, 비난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해친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로 가장 먼저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라.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의 무례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괜찮아요라고 넘어가지 마라.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 경계선이 없으면 존중도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라.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대화하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리하고 위로하라. 자기와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자기 감정을 인정하라.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이고 슬프면 슬픈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마라.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지도 마라. 감정을 인정하되 조절하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다.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라.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완벽할 수도 없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존중의 시작이다. 부족함을 숨기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라. 그러나 타협하지는 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로 나쁜 습관을 합리화하지 마라. 받아들이되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자기에게 투자하라.
좋은 책을 사라.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배워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하라. 자신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확실한 투자다. 자기를 소홀히 하면서 미래가 나아질 리 없다. 자기 약속을 지켜라. 남과의 약속만큼 자신과의 약속도 중요하다. 내일부터 운동하겠다. 이번 주에 책을 읽겠다 같은 약속을 지켜라. 자기 약속을 어기는 것은 자기 신뢰를 잃는 것이다. 자기 성취를 축하하라. 작은 성공도 인정하고 칭찬하라.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라. 자기를 격려하고 응원하라. 자기 편이 되어주라. 세상이 힘들어도 자기만큼은 자기 편이어야 한다. 다산이 유배지에서도 저수를 멈추지 않은 이유를 아는가? 자기 가치를 믿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버려도 자신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이다. 기억하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도 소중히 여긴다. 자신에게 엄격하되 따뜻한 사람이 남에게도 그러할 수 있다. 오늘부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외모를 가꾸어도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말은 그 사람의 교양, 인격, 마음가짐을 숨김없이 보여준다. 다산은 말의 해로움이 칼보다 심하다고 했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잘 아물지 않는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함부로 된 말은 평생 남는 상처가 된다. 나이 들수록 말 관리가 더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용서받지만 나이 들면 그렇지 않다. 나이 들어서 저 모양이야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번 실언은 오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우선 욕설을 끊어라. 나이 들었으니 편하게 말해도 되지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욕설은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떨어뜨린다. 화가 나도 답답해도 욕설 없이 표현하라. 욕설은 무능함의 표현이다. 목소리 톤을 조절하라. 나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거칠어진다. 의식적으로 부드럽고 차분하게 말하라. 큰 소리가 권위를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절제된 목소리가 더 무게 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라. 나이 들면 자기 말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젊은 사람 말을 끊고 자기 경험담만 늘어놓는다. 그러지 마라.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경청은 존중의 표현이다. 비난과 충고를 구분하라. 충고는 상대를 위한 것이고 비난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다. 요즘 젊은 것들은 내가 너 나이 때는 같은 말은 충고가 아니라 비난이다. 진정 도움이 되고 싶다면 겸손하게 제안하라. 험담을 멀리하라. 뒤에서 남을 욕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돌고 돈다. 험담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할 말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직접 하거나 아예 하지 마라. 칭찬을 배워라. 나이 들수록 칭찬에 인색해진다. 어색해서 체면 때문에 칭찬을 못한다. 그러나 진심 어린 칭찬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다. 작은 것이라도 좋은 점을 발견하고 표현하라. 사과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의 사과가 더 큰 울림을 준다.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라.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다. 가족에게 더 조심하라.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말한다. 가족인데 뭐 편한 사이니까라고 생각하지 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가장 오래 남는다. 특히 배우자에게 하는 말을 점검하라.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말이 거칠어진다. 감사 인사도 칭찬도 없어진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매일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라. 그 말들이 관계를 유지한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상처 주지 마라.
걱정된다고 잔소리만 하지 마라.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음을 표현하라. 나이 들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자녀에게서 배우는 겸손함이다. 침묵도 말의 일부다. 할 말이 없으면 하지 마라. 분위기를 채우려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침묵을 견디는 것도 능력이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말이다. 다산을 보라. 18년 유배 생활 동안 권력자들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학문에 집중하고 제자를 가르쳤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침묵이 그의 저술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기억하라. 말은 돌이킬 수 없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말을 삼가는 것이 품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이는 자동으로 먹지만 품격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70세에도 거칠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50세에도 온화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 차이는 무엇인가? 스스로를 얼마나 다스렸느냐의 차이다. 다산은 늙을수록 인격을 다듬고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원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더욱 고집스럽고 편협해진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말투를 다듬어라. 나이 들수록 말이 거칠어진다. 짜증이 많아지고 참을성이 줄어든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매일 자기 말투를 점검하라. 오늘 내가 한 말을 떠올리고 반성하라. 태도를 다듬어라. 점원에게, 후배에게, 가족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권위적이지 않았는가? 무시하지 않았는가? 나이가 권위를 주지 않는다. 태도가 권위를 만든다.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가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 외모를 다듬어라. 나이 들었는데 뭘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한다. 깨끗한 옷, 단정한 머리, 바른 자세. 이것들이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방치하지 마라. 생활 규율을 다듬어라. 규칙적인 기상, 절제된 식사, 꾸준한 운동. 나이 들수록 이런 기본이 더 중요해진다. 무너진 규율을 다시 세워라. 오늘부터 하나씩 회복해 나가라. 관계를 다듬어라. 오래된 관계일수록 소홀해진다. 가족에게, 오랜 친구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작은 관심을 보여라. 나이 들어 외로운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돌보지 않아서다. 배움을 멈추지 마라.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하지 마라. 배움이 멈추는 순간 늙는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기술을 익혀라.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고집을 버려라. 나이 들면 자기 방식을 고집한다. 내 경험에 나는 원래라는 말을 달고 산다. 유연해져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라. 젊은 세대에게서 배워라. 고집은 노쇠함의 증거다. 분노를 다스려라. 나이 들수록 화를 잘 낸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낸다. 분노는 자기 절제력의 상실이다. 화가 날 때 심호흡하라. 한 박자 쉬어라. 분노는 품위의 적이다. 용서를 배워라. 오래 살다 보면 원망할 일도 많다. 그러나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자기를 해칠 뿐이다. 용서하라. 내려놓으라.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라. 감사를 표현하라. 당연한 것은 없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는 사람은 아름답게 늙는다. 유머를 잃지 마라. 나이 들면 진지하고 무거워진다. 웃음을 잃는다. 그러지 마라.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라.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늙는다. 다산의 말년을 보라.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검소하고 단정하게 살았다. 제자를 가르치고
글을 쓰고 가족을 돌보았다. 75세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죽는 순간까지 선비였다. 기억하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나이는 정신의 나이다. 매일 자신을 다듬고 가꾸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반대로 자기 관리를 포기한 사람은 젊어도 늙은이다. 말투, 태도, 외모, 생활 규율. 이 모든 것이 나이 든 이후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이것은 허영이 아니다. 자기 존중이고 타인 존중이고 삶에 대한 예의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내일은 너무 늦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다듬어라.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바로잡듯이 매일 내 마음을 돌아보고 다듬어라. 진정한 어른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로 결정된다. 그대여,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어른다운 하루였는가? 아니라면 내일은 바꾸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이 드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울 앞에 서라. 그 안에 비친 사람이 그대가 되고 싶었던 어른인가? 단정한 옷매무새, 바른 자세,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이 들었으니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가? 다사는 말했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면 일생이 허투루 간다고.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났는가? 대충 세수하고 아무 옷이나 걸쳐 입었는가?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나이 들수록 외모와 태도가 중요한 이유를 이제 알겠는가?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만큼은 나를 존중해야 한다. 그 존중의 첫 표현이 바로 단정함이다. 단추 하나를 제대로 채우는 정성, 머리를 빗는 그 손길, 허리를 펴고 걷는 그 자세. 이 작은 것들이 모여 품위가 되고 품위가 모여 인격이 된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전부다. 70세가 되어도 꼿꼿한 사람이 있고 50세인데도 무너진 사람이 있다. 차이는 무엇인가? 매일 자신을 돌보았는가, 방치했는가의 차이다. 오늘 하루가 10년 후를 만든다. 그대여,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된다. 내일 아침 5분만 일찍 일어나 제대로 세수하라. 옷을 정성껏 입으라. 거울을 보며 자세를 바로 하라. 그 작은 시작이 인생을 바꿀 것이다. 유배지에서도 의관을 정제했던 다산을 기억하라. 그는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자신만큼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18년 유배를 견뎌낸 힘이었고 500권의 저수를 남긴 원동력이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환경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매일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전부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침대를 정리하고 옷을 다려 입고 바른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라. 말을 가려서 하고 가족에게 친절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것이 나이 들어 품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특별한 비법은 없다. 기본을 지키는 것, 매일 성실하게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이 전부다. 거울 앞에서 다짐하라. 오늘부터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나이를 핑계대지 않겠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겠다고. 그 다짐을 지켜라. 하루하루 실천하라. 그러면 1년 후 그대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더 당당하고 더 품위 있고 더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나이 드는 것은 자연이지만 어른이 되는 것은 선택이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하라. 내 몸가짐이 곧 내 인생이다.